12살 민준이는 가난한 시골 마을 진흙탕길 위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 중 유일한 아들이었지만 결코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집안 형편은 어려웠지만 민준이의 어머니 은지는 언제나 가장 큰 격려이자 삶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민준이의 어머니 은지는 몇 년 전부터 유방암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가족들은 급하게 치료를 시작했지만 어려운 형편 때문에 병세는 점점 심각해졌고 치료를 위한 충분한 돈이 없었습니다. 은지는 가족들이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고통을 숨기며 조용히 살아갔고 외아들에게 어머니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민준이의 외할머니, 할머니는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 힘겹게 일하셨습니다. 민준이보다 1살 많은 누나 소연과 함께 두 자매는 어머니와 할머니를 돕기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가족 간의 사랑은 언제나 넘쳐났고 그들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민준이는 여전히 학교에 다녔지만 어머니의 병에 대한 걱정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머니는 결코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민준이의 학교는 작은 시골 학교였고 학생은 몇십 명에 불과했습니다. 교실은 낡았고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었지만 민준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부를 좋아했고 그것이 어머니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어머니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민준이는 서둘러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은 날카로운 바늘처럼 땅을 때렸습니다. 민준이는 낡은 우비를 걸치고 진흙탕길을 서둘러 걸어갔습니다. 길에는 드문드문 지나가는 차들밖에 없었고 아무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길은 텅 비어 있었고 빗소리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준이가 한적한 길목에 다다랐을 때 이상한 광경에 발이 멈췄습니다. 검은색 광택이 나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커브길을 지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굉음이 들렸고 민준이는 깜짝 놀라 책가방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차는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앞부분은 완전히 망가졌으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민준이였지만 놀라움과 혼란으로 인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차로 다가갔고 운전자가 움직이지 않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이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 차 안에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응급처치 기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 상황에서 행동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결의와 부상자에 대한 걱정은 민준이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운전자를 끌어내 땅에 눕히고 곧바로 휴대폰으로 응급차를 불렀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민준이는 운전자를 흔들었습니다. 운전자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민준이는 그의 희미한 숨소리를 느꼈고 계속해서 그를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상황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만약 내가 이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응급차를 부른 후에도 민준이는 빗속에서 운전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구할 수 있을지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응급차가 도착하여 운전자를 데려가자 민준이는 빗속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은 여전히 운전자의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운전자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민준이를 감동적인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운전자가 응급차에 실려갈 때 민준이는 그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어머니가 여러 번 언급했던 지원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였습니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목걸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는 지원이라는 이름이 평범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상류사회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자 극도로 부유한 사업가의 이름이었고 오랫동안 민준이 가족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가 과거에 지원의 가족을 도왔다고 어머니에게 들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 민준이 가족과 지원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걸까? 그리고 왜 하필 민준이가 있을 때 사고를 당한 걸까? 교통사고에서 운전자를 구한 후 민준이는 자신의 삶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할머니와 함께 평범한 삶을 이어갔지만 지원이라는 이름의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그 남자의 눈빛과 목걸이에 새겨진 이름 지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결정들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며칠 후 민준이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차분하고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 저는 지난번에 민준 씨가 구해준 지원입니다. 저를 구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는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전화를 걸어 고맙다고 하는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준이는 당황했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준이는 어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로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원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지원을 만나기로 했고 이 만남은 그가 예상치 못한 일련의 사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 민준이는 병원에 있는 지원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 만남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원은 병실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은 주의와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원은 민준에게 마주보고 앉으라고 한 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당신 가족을 돕고 싶습니다. 당신 가족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돈뿐만 아니라 다른 기회를 제공하여 도울 수 있습니다. 민준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구한 남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말은 민준이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원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어머니 치료비 전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학업도 돕고 당신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민준이는 지원을 바라봤고 그의 눈에 약간의 의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쉽게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빚을 지고 싶지 않았고 특히 과거가 명확하지 않은 지원과 같은 사람에게 빚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원 씨, 제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겐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특히 우리에게 빚을 지게 할 수 있는 도움은 받을 수 없습니다. 민준이는 마음속으로 갈등하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원은 잠시 민준이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의 결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 가족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나는 단지 돕고 싶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가족이 과거에 우리 가족을 도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는 놀랐습니다. 우리 가족이 당신 가족을 도왔다고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와 나의 할아버지는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했고 당신의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 우리 두 가족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게 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민준이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가난한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고 가난한 삶을 사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원이 자신의 가족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민준이는 큰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지원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빚은 우리 가족에게 비밀이 되었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가족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당신 가족이 불필요한 빚 때문에 계속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민준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지원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원은 민준이에게 자신의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준이가 두 가족 사이의 과거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준이는 그 만남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는 지원의 호화로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집 전체는 비싼 그림, 현대적인 가구, 고급 물건으로 가득 찬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가족의 집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민준이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는 정성스럽게 준비되었고 지원은 매우 친절하게 민준이를 맞이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에는 지원의 가족 모두가 함께했습니다. 지원의 어머니 부장님은 중년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성이었고 식탁의 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민준이를 낯선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가장 놀란 것은 지원의 어머니가 민준이를 보고 우리 가족이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였습니다. 지원 가족의 저택에서 열린 저녁 식사는 화려하고 풍성했지만 민준이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곳에 앉아 자신이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이상한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지원의 어머니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성은 세련되고 냉정해 보였지만 마치 자신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부장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매우 혼란스럽겠죠? 민준 씨. 당신이 오늘 듣는 모든 것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당신 가족과 우리 가족은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가족의 일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 조상이나 과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장님이 밝히는 비밀은 그를 낯설고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가족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가족을 도왔습니다.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부장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말은 민준이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 있고 부유한 가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무의식적으로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감사함인지 아니면 지난 수년간 진실을 알지 못했다는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일까요? 민준이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당신 가족을 도왔다는 것을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부장님은 한숨을 쉬며 마치 슬픈 기억과 싸우고 있는 듯 자신의 하얀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당신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 가족을 돕기 전에 당신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당신 가족을 도왔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다는 것을 당신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나는 당신들이 그런 가난 속에서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장님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장님의 말은 깨진 거울처럼 그가 한 번도 몰랐던 진실들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부장님이 말하는 빚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자신이 그런 권력 있는 가족과 강력한 연결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장님은 더욱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가족의 도움이 무료였던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빚은 큰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즉시 갚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빚을 갚기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럴 능력이 되었을 때
그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 민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랐습니다.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은혜, 자신의 가족 누구도 언급한 적이 없는 은혜. 이것은 돈 문제일 뿐만 아니라 두 가족 사이의 깊은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는 지원을 바라봤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모든 것이 정말 그럴까 궁금해했습니다. 지원은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부드러웠지만 진지했습니다. 민준 씨, 나는 당신이 어리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을 이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 가족이 우리에게 해준 모든 것에 보답하고 싶을 뿐입니다. 민준이는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했습니다. 그는 이 진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지만 지원이 하는 말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연결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비록 감사하고 지원의 가족에게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했지만 민준이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특히 어머니가 그 누구에게도 은혜를 입거나 빚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자립의 원칙을 항상 믿었습니다. 지원 씨, 당신의 말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어떤 도움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선물이라고 해도. 민준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할지라도 자존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원은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의 거절에 다소 실망했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결정을 이해합니다, 민준 씨.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당신 가족을 해치게 두지 마세요. 나는 단지 당신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만남 후 몇 주 동안 민준이는 자신이 들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살아갔습니다. 지원 가족의 도움을 거절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 남자를 구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이제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가족의 가치를 지키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립과 삶의 원칙을 항상 상기시키는 어머니를 보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는 지원 가족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꿔놓은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원 가족의 도움을 거절한 후 민준이는 평범한 삶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병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돌보려고 애썼습니다. 매일 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고 할머니는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고 갑작스러운 전화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민준 씨, 저는 병원 의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더 심각해졌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즉시 병원에 와서 입원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민준이는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발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병들어 있었지만 항상 강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위험한 질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민준이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고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민준이 어머니의 병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치료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모든 것이 민준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절망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지원에게서 전화가 왔고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후 민준이는 다시 한번 지원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원의 가족이 그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삶 속에서 규칙대로만 단순하게 살 수 없는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원을 만났을 때 민준이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은 피로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손을 들어 올려 서류 몇 장이 놓인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에게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민준 씨. 나는 당신 어머니를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민준이는 지원을 바라본 후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지원 가족이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계약서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치료비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서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 가족이 갚을 수 없는 빚에 묶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민준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는 지금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원 씨,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이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원은 민준이를 바라봤고 그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슬퍼 보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자존심이 자신의 삶보다 클 때 그 누구도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족을 위한 희생이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도움을 거절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결국 민준이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언제 이 빚을 감당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도움 계약서에 서명한 후 어머니의 상태는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할머니는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았고 민준이는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원은 갑자기 민준이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민준이가 아무 말도 하기도 전에 지원은 여전히 진심 어린 눈빛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당신을 돕는 것은 의무 때문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 때문입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은 나에게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준이는 놀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보였습니다. 지원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나요? 당신의 할아버지께서 우리 가족이 파산 직전에 있었을 때 큰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당신 가족이 진 빚은 돈에 대한 빚이 아니라 정신적인 빚입니다. 민준이는 지원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어떻게 지원 가족과 그런 깊은 관계를 맺었는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머니는 한 번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민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원은 민준이를 깊이 바라본 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이 침묵을 지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 가족을 괴롭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성장하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그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 이 대화 후 민준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지만 지원 가족의 도움 뒤에 숨겨진 진실은 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존심을 지키면서 지원 가족의 희생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회복되긴 했지만 어머니도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지나간 일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는 대화 중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의 기회를 잃을 수는 없다. 너는 네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 어머니의 말은 민준이에게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었지만 그의 마음속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원 가족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지원 가족에게 도움을 받기로 했지만 민준이에게는 모든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준이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도움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인지 자문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이는 막 잠에서 깨어났을 때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 씨, 안타깝지만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치료비가 너무 많고 당신 가족은 제때 지불할 수 없습니다. 민준이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원은 가족들이 모든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원은 곧이어 나타났고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결연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했지만 여전히 완료해야 할 몇 가지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민준 씨,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지원은 민준이를 안심시키려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말은 민준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고 민준이는 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병원에 나타났고 그는 지원 가족의 변호사라고 자칭했습니다. 그는 민준이 가족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민준이가 모르는 다른 약속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준이 가족이 돈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산과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배신감이 민준이를 덮쳤습니다. 민준이는 빚 때문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모든 것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존경하는 부장님을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지원 가족과 맺은 약속 뒤에 숨겨진 진실을 더 잘 이해해야 했습니다. 부장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복잡한가요? 왜 우리 가족은 이 모든 빚에 대해 몰랐던 걸까요? 부장님은 민준이를 올려다봤고 그녀의 눈은 마치 오랫동안 비밀을 숨겨온 사람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민준 씨. 사실 이 빚은 평범한 재정적인 빚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가족이 몇 년 전에 우리 가족을 대신해서 갚은 정신적인 빚입니다. 지원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당신의 가족은 우리가 가장 힘든 시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민준이는 마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모든 일이 자발적이었다고 믿어왔지만 이제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복잡한 관계에 휘말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왜 이 비밀을 이렇게 오랫동안 숨겼나요? 민준이는 당황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 가족이 이 짐을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성장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속았다는 느낌에 민준이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점 더 드러나는 진실은 민준이가 더 이상 지원의 가족의 그늘 속에서 살 용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어려운 시기에 가족을 도왔던 지원 가족과의 모든 관계를 끊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입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저는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삶을 찾을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볼 겁니다, 어머니. 민준이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한 후 민준이의 어머니는 아들을 동정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이제 다 컸다, 민준아. 네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 엄마는 항상 네 편이다. 민준이는 지원 가족의 도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과 긍지를 지키기 위해 그들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빚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 민준이를 가볍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긴 밤 동안 그는 관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원이 민준이를 찾아와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준 씨,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내가 했던 일들이 당신을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더 이상 짐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민준이는 지원을 바라봤고 마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원은 그의 가족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도록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뭘 원하는 건가요? 민준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단지 우리 가족이 당신 가족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당신이 이해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어떤 구속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지원의 말에 민준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민준이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 지원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았지만 어려움으로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민준이 가족과 지원 가족의 빚에 대한 이야기는 뜻밖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결정은 민준이의 운명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존심, 가족,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인생에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삶에서 자존심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중요한 결정으로 이끌 것이며 그 선택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요. 만약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고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자존심, 가족사랑, 희생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이야기를 공유하여 모든 사람이 함께 고민하고 삶의 동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 해요.